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일단 미국장이 간밤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만 개장을 했었는데요. 유럽 증시가 6주의 최저치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우리 장 한 1% 정도 하락으로 장이 열렸었습니다. 니케이 역시 분위기가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1664포인트 정도에서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660선도 하회했고 지금은 개장 시초가 대비해서도 10포인트가량 미칩니다. 그 얘기는 곧 1654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와 비교한다면 20포인트나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다 하락 반전됐다 연거푸 방향을 못 잡았다가 지금 다시 코스피와 연동되면서 하락 쪽으로 분위기를 굳히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개장한 지 약 한 40여 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만큼 바치고 있긴 한데요. 프로그램 쪽도 1,000억 이상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버티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이죠. 코스닥에서는 개인 정도만 증권과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선물 사는 폭을 보면은 아주 소폭이라서 이게 또 언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베이시스도 좀 많이 안 좋고요. 개인도 선물에 공격적인 매도를 보내주고 있네요.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많이 올랐었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조금 후에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 텐데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증권주들 일제히 내리는 분위기. 삼성증권도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철강금속 쪽에서도 어제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고려, 아연 등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오늘 모두 1.5% 이상씩은 내외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지금 기업은행의 경우 어제도 거의 한 4%대 급락했었는데요. 은행주들 2분기 실적이 모두 안 좋다, 뭐 반토막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실적 시즌 코앞에서 실적이 안 좋다. 네, 은행주들 오늘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운수 창고업종 중에서도요. 대한항공도 이제는 8만 원 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6% 정도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해운업종 중에서도 일부 아주 작은 업종들 가운데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업종도 종목도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 현대상선이 오늘 또한 추가적으로 1.3% 더 빠집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더 출회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금융업종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보험주의 경우에는 또 매수세를 좀 받습니다. 현대해상은 오늘 아침 2%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생명,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자 달린 종목들은 모두 다 1% 이상씩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전자를 봐야 되겠죠.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바로 앞둔 그런 날인데요. D-1일 삼성전자 자체는 75만 7천 원으로 76만 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당 1,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주당 1,500원 상승, 삼성전기가 그러나 2% 이상 급락하면서 14만 4,500원. 삼성전기가 조금 오히려 조정이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70주파죠. 삼성테크인 오늘도 약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선 지지 안간힘을 보내고 있는 LG전자. 오늘 시초가부터 반등에 나서줬었는데요. 9만 5천 원 찍었지만 다시 9만 4,700원 정도로 상승폭을 살짝 줄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운수장비 쪽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많이 올랐었던 조선 대장주 현대중공업 2.6% 어제 상승분 그대로 토해내는 모습이고 미포조선은 어제 정말 많이 올랐었죠. 7%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2.5% 정도 역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모비스 자동차 쪽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약하면서 자동차 조선 분위기가 다 안 좋아서 오늘은 운수장비도 약하다. 지금 현재 1650선 턱걸이라서 코스피의 1650도 장중에 깨지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황성우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분위기가 조금씩 더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장 어떻게 대하시는지 느낌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장은 어제 휴장을 했고 유럽 시장이 지금 경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형주 쪽으로는 편입해서 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단기 회외로 좀 일관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증시가 가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힐 거여서 지금 1600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희 앞서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역시 1600까지 하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연기금의 매수가 그동안 미국 증시가 바닥권을 저가를 갱신할 적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하방 경직으로 받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세게 안 팔았었죠. 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좀 강한 종목도 좀 출현하고 그랬는데, 연기금의 시장이 안정판 노릇을 하더라도, 그런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최종적인 추정성은, 글로벌 증시와 거의 같이 이제 움직이는, 맥을 같이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을 만약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일단,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향후 경기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그다지 대외적인 요건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해도 몇몇 종목만 갈 뿐 지수가 시원스레 오르기란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은 발표가 이미 되는 기업들이 많고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지수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1750선의 상향으로 다가감으로써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네. 아마 주가가 강하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2분기 실적이 3분기 향후 나올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망치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에도, 그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약하게 정도만 반영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 특징주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외국인 기관 얼마나 많이 샀고, 또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코스피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1위가 KT, 2위가 NHN, 네.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현대모비스, 5위가 두산중공업, 기관은 1위가 현대중공업, 2위가 포스코, 3위가 OCI, 4위가 STX엔진, 5위가 현대제철. 네. 코스닥의 특징주는 외국인은 1위가 주성엔지니어링, 2위가 셀트리온, 3위가 멜파스, 4위가 에이테크솔루션, 5위가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은 1위는 다음, 2위가 동국SNC, 3위가 에이텍솔루션, 4위가 테크노세미캠, 5위가 하나투어 순으로 매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특히나 거래소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종목이 순매수 상위 1위까지 이렇게 올릴 종목인가 싶은 종목들이 1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출연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몇몇 보이기도 하고 네. 기관은 오히려 보면 왜 지금 이런 종목을 좀 매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도 이제 눈에 좀 보이는데요. 네. 외국인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소개해드린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무선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수출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에 계속 회사, 편입하는 회사만 약간 틀릴 뿐이지, 업종 자체는 계속 꾸준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기관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제철, 중공업 관련, 그리고 이제 OCI 같은 태양광, 그리고 동구SNC 같은, OCI와 동구SNC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매수 상위 종목을 올려놨는데, 네. 기관의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저로서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유럽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제도를 폐지를 부결시켰다고 해서 네. 상승 모멘텀을 가진다기보다는 네. 일단 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시장 확대는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 발전 단계에서 수익성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OCI 쪽은 약간 단기 매매성으로 좀 보이고요. 네.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죠. OCI는 어제 일부 SDN 같은 종목들 급락세로 결국 마쳤었고, 네. OCI 머티리얼즈도 그냥 보합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어제 그래도 OCI는 굉장히 강한 모습 여전히 연출됐었지만, 오늘 아침 분위기는 또 다르거든요. OCI마저도 지금 약간 하락세 정도로 약간 조정의 국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주 그러면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너지 유가 관련해서 경제 회복의
지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에너지나 유가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에너지와 유가는 바로 경기 회복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네. 그 OCI나 그 재생에너지 쪽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 중공업주나 기타 플랜트 관련주도 궁극적으로는 원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줘야 뭐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플랜트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종목들 기관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중공업과 신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약간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OCI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던 종목, 이 OCI 말고도 뭐 심성홀딩스라든지 기타 네네. 태양광 종목들이 단기간에 많은 수익률을 실현을 해줬는데 이것은 어떤 웅진에너지의 웅진에너지가 신규 성장되면서. 상장하면서 어떤 네. 오버시팅하는 면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CI 머티리얼즈 상장에 그냥 분위기가 좀 업돼서 동반 강세 현상이 약간 나타났을 뿐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중공업주, 뭐 조선주도 함께 살짝 얽혀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철강주 쪽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 쭉 들어보면은 경기 회복이 되기 전까지 못 갈 섹터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철강 섹터. 철강주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중국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계 경제를 저금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자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던 것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위안화 절상을 하게 돼서 물론 그에 따른 내수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 관련 내수 관련주는 잠깐의 잠깐의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글로벌 증시 측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런 적자 재정을 확대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던, 한 축이 무너짐으로 해서, 나머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은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위안화 절상 하락분에서 그런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져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중국 내수 시장에 만약에 둔화가 어떤 감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향후 중국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상승 모멘텀이 좀 찾아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역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철강 섹터도 좀 아니고 그러면 좀 볼만한 섹터는 없는 건지요? 그것만 끝으로 좀 여쭤보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시니까요. 네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주식을 사야 된다냐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은 네. 지금 주식을 살 때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네, 싶으셨군요. 지금 주식을 사고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주를 편입해서 이런 업종별로 가져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금리의 상황을 보면은 실적 장세에서 바로 이제 역금융 장세 이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호전된 예상되는 모습 아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종목이 아니면은 네. 지금 중기적으로 어떤 모멘텀 투자를 한다든지 한두 달의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멈추시는 게 좋고요. 아예 발빠른 매매를 하시든지 가치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가 저평가되는 주식을 모아서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어중간하게 기간을 설정을 하면 그 기간에 수익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모아가거나 발빠르게 아주 단타로 매매하거나 그러면 지금 사신 분들은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주식 어떤 주식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일단 많이 늘려놓으시는 게 좋겠죠. 반등할 때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종이 괜찮아서 그쪽 업종을 쭉 두 달, 석 달 이렇게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장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황성호 주식 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장을 잠깐 한번 보고요. 나머지 개별주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1650이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652포인트, 제가 좀 전에 황성호 칼럼니스트 만나기 전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개인들의 매수를 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인데요. 이 싸움에서도 외국인이 이기면 프로그램 쪽도 지금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50선 이탈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코스닥도 480선이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별 특징주 얘기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통해서 말이죠. 윤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있나요? 예,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주들도 2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 때문에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 대부분의 은행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체인 CT&T의 우회상장 대상 기업인 CMS는 어제 CT&T 미국 법인이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가 1650선 지탱의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어김없이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웹도덕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쨌거나 1650, 1750,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증시. 문제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락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는지가 될 텐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속에 답이 있나요? 요약 좀 해주시죠. 예. 최근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총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이 올 2, 4분기 기업 이익을 정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향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증권도 한동안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 투자를 노리는 틈새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는 업종 및 종목으로 매기가 이전되고 있다며 7월에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조정을 이용해 연기금 등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제 2분기 기업 이익이 정점이 될 수 있겠다.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닝 시즌 맞아서 반등도 나올 것이다. 반등폭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예. 리포트 요약 들으면 뭔가 해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더 복잡해졌다 하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거나 양쪽 의견 더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9시 54분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후 10시를 전후로 해서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시원한 해답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잠깐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패널에 얘기했던 그 종목, 개장 후에 다시금 제가 AS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가 오늘 보자고 한 종목,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고요. 사실 철강주 중에서도 포스코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일단 4분기 고로가 돌아가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생기는 그런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큰 전략은 이런 것이었죠.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섹터에 있기도 하지만요. 일단 기관의 수급이 20일 연속이나 들어온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사주는 종목에 현대제철이 들어갔는데 오늘 현대제철 주가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현대제철이 지금 91,600원 정도로 어제 종가에 비해서요. 거의 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보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1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는 글쎄요. 10만 원과는 조금 갭이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매수가를요. 93,000원 이하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93,600원이었거든요. 근데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2,000원도 깨고 91,000원대 중반에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절가를 조금만 제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나 현대제철 이미 사서 들고 계신 분들 손절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8,000원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엠에게 함께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께서 언급한 종목입니다. 원전주 강세, 어제 이미 한 인도의 원자력
산업혁에 대한 체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들 종목 중에서 뭐 작은 중소형 테마도 있지만 한전기술과 한전 KPS 정도는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전 KPS 어제 이미 한 3%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한전 KPS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해서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역시 독과점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11선 중심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 역시 기술적인 그런 접근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11선 정도 내려와서 그 정도 눌리면 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 매입가가 6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그러니까 66,000원, 64,000원 정도 범위를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68,600원. 이것 역시 아직은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8,600원이면 지금 아주 좁게 십자형 정도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가 68,600원이었고요. 오늘 지금 시가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종가가 65,400원이었는데요. 오히려 조금 지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8,700원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 역시 11선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66,000원 안쪽으로 내려오면 한전 KPS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한전 KPS 목표 가격은 75,000원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63,0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금 더 비싼 종목 한전 기술도 한번 보죠. 역시 이것도 원자력 설계 업체로서 독과점 거의 독과점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전 기술 조금 더 비쌉니다. 10만 원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좀 덩치가 더 있기 때문에 21선 매매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21선을 닿으면 그때 역시 사자라는 얘기셨는데 오늘 보니까요 더 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 잡는 날은 아닌 또 싶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11만 9천원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시가가 11만 8천원이었는데 그 시가보다도 1,000원 정도 더 상승해 있습니다. 매입 가격을요, 10만 7천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 종가가 11만 8,500원. 그러니까 한참은 더 떨어져야 한전기술 한번 살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가격이 비싼 상황이고요. 한전기술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전에 변곡점이었고 좀 주저했었던 포인트는 10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평가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철강 섹터 중에서도 저희가 좀 전에 최철원 대리가 현대제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오늘 서정함 대리는 철강 대장주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포스코 하면서 좀 화면 앞으로 오시는 분들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또 잘 가더니 오늘은 별로 그렇지가 못한데요. 예상 매입가를 48만 3천원 얘기를 하셨고 목표 가격은 54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50만 원에서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손절가도 역시 포스코의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45만 원 손절가, 매입 가격은 48만 3천 원. 현재 주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47만 5,500원. 일단 매입가보다도 많이 싼 상황이고요. 심지어 손절 가격도 한번 슬쩍 얼마라 그랬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5만 원까지 깨지는 않겠지만 48만 3천 원보다도 싸져 있는데 싸다고 덥석 포스코를 잡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손절 가격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양상이라 포스코 일단 매수를 잠깐 늦춰야 되는지 포스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연결을 하게 되는데 포스코가 예상하셨던 그 매입가보다도 훨씬 낮게 지금 가격이 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서요. 네,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매입가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상황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 목표가는 아직까지 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매입을 오히려 좀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고 네. 분할 매수 쪽으로 물론 지금 이제 포스코를 투자할 전액을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요. 분명히 한 반 정도는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눌림목 주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포스코 오히려 그러면은 얘기하셨던 48만 3천 원보다도 지금 더 싼 가격이니만큼 기회다 생각하고 들어가되 전량 다 넣지 말고 이제 분할 매수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반 정도만. 그러면은 손절가 45만 원은 역시 유효하십니까? 좀 포스코가 불안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45만 원 손절 라인 잡은 거는 네, 오늘 하루 가격 변동에 의해서 네. 근데 뭐 조절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 좀 아래에 있는 45만 원 손절을 가져가고 예,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으니까는요. 목표가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많이 뛰었고 그 전에도 또 상승을 많이 했었죠. 지금 오늘 하락했다 하여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포스코 54만 원 보면서 차근차근 오늘 같은 가격에 반 정도 물량 일단 한번 담아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이제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654포인트인데 말이죠. 혹시 주가가 또 더 크게 빠지면 중간에 꼭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를 받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상담 원하셔서 전화하신 거. LG 하우시스요. LG 하우시스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신지요? 11만 원에 샀는데요. 네. 30%요. 30%? 11만 원이시면은 뭐 올 초 4월 정도에 사신 건가요?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3, 4월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정도에서 예. 11만 원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이 89,900원, 9만 원도 안 되는 주당 거의 한 2만 원 이상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4, 5월 달에 급하게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쉬면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때 뭐 조금이라도 물량 정리하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예. 예, 올라오길 기다리셨군요. 예,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싸다고 밑에서 더 사시진 않으셨고요. 예, 사진 못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11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셔서 쭉 기다리셨는데 4, 예. 5월 달에 너무 급하게 빠져서 뭐 손도 못 대시고 지금 9만 원 선 정도에서 아주 좁게 움직여서 이 정도 가격에는 또 뭐 어떻게 정리도 더 사기도 뭐 한 시점이라 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30% 비중 LG 하우시스 상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LG 하우시스는 건축 자재 비중이 주력 사업이 한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도 급등을 했지만은 역시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 힘이 없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약 박스권에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제가 보니까 뭐 11만 원대 말씀하셨는데 조금 손절을 안 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만약에 8만 6천 원대를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8만 9천 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또 무너지면 또 하락 쪽에 힘이 좀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지금 뭐 극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일단은 96,000원 돌파해서 10만 원 돌파하면 여기에 조금 매물대 많기 때문에 꼭 매수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자. 이런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조금씩 사주고 있지만은 계속적인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8만 6천 원대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 만약에 한 9만 6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좀 바라보면서 만약에 뭐 힘이 좋아서 내려오는 120일 이동 평균선 쉽게 말하면 10만 3천 원대에서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도 한번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96,000원, 10만 원대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 매수 가격은 11만 원이지만 매수 가격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다 그래도 매수 가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86,000원. 지금 그래도 89,000원, 9만 원대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지만 혹여나 이게 더 꺾여서 86,000원까지도 내려간다. 86,000원 얼마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지금까지 못 하셨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또 상담 전화를 하셨을 때 더 주가가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96,000원,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매수가까지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번 정리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와중에 86,000원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거두셔야 된다라는 얘기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하우시스 상담을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여쭤봐도 괜찮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회사 실적은 어때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이요. 예. 네, 1분기 실적보다는 좀 나을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네. LG 하우시스의 어떤 주력 사업이 건축 자재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같이 살아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자체 주력 사업이 건축 자재 쪽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LG 하우시스 지금 실적 흐름이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는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2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정도. 하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면서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인도 역시 부동산 경기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LG 하우시스 답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떠신지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하우시스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어떤 종목 얘기해볼까요? 예, 저는 LG전자입니다. 아, 예, LG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95,4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이 85%고요. 네, 85%. 최근에 빠졌을 때 사신 거죠? 예, 그저께 산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LG전자 내가 여기까지 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신 가격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많이 빠졌다고 보고 샀는데, 예. 너무 LG전자도 등락이 심해서 단기를 좀 보고 샀거든요. 장기요? 예, 단기를 봐야 될지 장기를 봐야 될지 저는 초보자여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LG전자라는 이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질 종목은 아닌데, 아무튼 네. 확실히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서 사긴 샀다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비중이 꽤 많으세요. 85%. 95,400원. 엊그제 샀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어제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한 주당 1,000원 정도 살짝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싸다고 생각해서 사셨는데, 그것보다 일단은 소폭이지만 조금 더 빠져 있는 상황. 아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장기로, 단기로,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LG전자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저가주다 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좀 물량이 좀 나와서 조금 그래도 좀 오늘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자, L전자 지금 98,500원 매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높지 않고 여기는 충분히 통과할 거라 보고요. 근데 최근에 L전자의 흐름 보면은 저가주 매수가 좀 들어오지 사실은 기업적인 측면의 어떤 호재에 있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본다면은 한 10만 8천 원까지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은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진다면은 전저점인 91,4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듯하고, 자, 비중 85%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올라오면요, 10만 원 돌파하면은 여기서는 50% 정도, 그러니까 85%에서 50% 정도 이상 정리를 하시고 착실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중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 종목이 강세 흐름을, 약세 흐름을 보인다, 강세 흐름을 보인다, 이게 뿐만 아니고 이런 맥락으로 보시지 마시고 LG전자는 지금 저가주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분명히 지켜주시면은 큰 손실 없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LG전자 바닥인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이제 LG전자 휴대폰 못 팔아서라고도 하잖아요. 가전적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옵티머스인가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4종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어제 선포를 해서 오늘 그 영향도 조금 견조한 흐름에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건 이제 하반기 얘기이긴 하지만요. 지금 일단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처럼 다른 매수 세력들도 다 그렇게 짧게만 아주 싸기 때문에 좀 올라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강력하게 끌어주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일단 이 종목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9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사셨는데 10만 원 정도까지만 오면은 빨리 팔고 한 비중 반 정도 줄여놓고 수익으로 돌려놓자. 나머지 반 정도로 갖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10만 8,000원까지 한번 그 물량을 갖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 가격을 굉장히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쌌었던 가장 낮았던 가격 91,400원은 꼭 손절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실 때 지켜달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상담 내용 충분한가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하우시스, LG 전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LG 종목 관련해서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네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여졌듯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두산중공업하고요. 네. 한화. 예, 두산중공업 먼저 상담을 좀 진행할게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많으신지. 예, 이거 2월 17일 날 말이요. 네. 86,500원을 주고 샀습니다. 86,900원이요? 86,500원. 한 20% 됩니다. 한 20% 되신다고요? 네네. 네, 그래요. 지금 한 73,000, 중간에 6만 원 내려가실 때도 그냥 쭉 보고만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증권사 직원이 도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네, 그래요. 두산중공업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서 회복한 게 7만 원대 초반 정도인데 그래도 사신 가격이 그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86,500원. 이거 어떻게 될런지 사라 그래서 샀더니 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악재 다 걷어지고도 회복한 게 7만 원대 초반이니까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그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수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에 보면 사실 그 매수 가격 부근에서 데드 클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 관점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급락을 맞으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런 어떤, 그때는 보면 두산중공업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기업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죠. 쉽게 말하면 풍문의 소문에 의해서. 네.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6,500원의 어떤 매수가 같으면 사실은 86,500원 매수가 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골을 달았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7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제가 매매 동에서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위안을 삼으시고 8만 원대 일단 돌파 지켜보십시오. 8만 원대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봅니다. 근데 매수가까지는 시장 상황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동 종목도 같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만 원 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시고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에서 9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2분기 실적이 다소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뭐 가격적인 면을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제시를 해드려봤습니다. 7만 원 선 이탈하면은 또한 손절을 생각하시라는 말씀 하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8만 원 넘기면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단 7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8만 원 넘기고 매수가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입니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2분기 실적 시즌 보내셔야겠습니다. 한화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리죠. 한화는 얼마에 사셨고 비중도 역시 네. 하나는요.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네. 예, 73,400원에 샀습니다. 20%입니다. 네, 역시 비중은 같으시고 2년 전에 한화를 사셨는데 3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그래요. 중간에 그냥 쭉 그냥 두고만 계신 거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아주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렸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디 갈아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네, 지금 거의 한 73,400원인데 36,550원이면은 반토막 이상이나 빠진 것 같은데 고민이 예. 되실 것 같아요. 한화 너무 오래 그냥 2008년도 초에 정도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뭐 지금 너무 오래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손실이 큰데요. 네. 사실은 지금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좀 그렇죠. 손절의 의미는 별로 없죠. 네,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이상 예.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어차피 좀 견디시는 거 좀 더 견디시 바랍니다. 견디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시면서 가지고 가는데요. 자, 하나는 무역 부분 비중이 이제 한 8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동종목은 또 그 하나 케미칼이라든지 어떤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네. 자회사들이 어떤 흐름이 좋으면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조금 좀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이래서 좀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나는데 이 종목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정도 보시고요. 만약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사실은 5만 원대에서 지지가 5만 원대 돌파를 해서 그 이상 힘이 없다면은 5만 원대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 한화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쭉 들고 계셨는데 지금 한 반 이상이나 주가가 싸져 있는 상황. 일단 1차적으로 45,000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5만 원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목표 가격을 설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매수 가격이 73,400원인데 좀 많이 머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영환 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54포인트, 166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낙폭이 더 깊어서 1650선도 위협받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중간에 제가 코멘트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 딱 한 20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개장한 지 약 한 20분 정도 만에 1,700억. 네,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네요. 개인들의 현물 매수세보다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일단 더 크면서 덮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1,800억 이상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웹도독 장세다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래도 팔지는 않은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베이시스도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가기 바로 직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일단 뉴욕 증시 간밤에 열리지 않아서 우리 장 내부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또 뉴욕장 흐름 어떻게 될지 이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